자, 칼럼을 다시 읽다 16번째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잘 풀리지 않는 복잡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인사혁신이 시급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금년 초 다보스 포럼 총회에서 세계경제포럼 총회에서 그 인적 자원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인시아드 프랑스에 있는 인시아드 경영대학하고 세계적인 그 다국적 HR 회사인 아데코가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각 국가들의 인적 자원 경쟁력이라는 걸 순위를 매겼는데요. 125국의 125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27등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IQ도 굉장히 높은 나라라고 하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할 정도로 교육열이 아주 높은 나라인데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는 인적 자원밖에 가진 게 없다 그래서 상당히 그 인재를 키우는데 노력을 많이 한 나라인데 또 불구하고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개개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국가의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27위로 평가됐지만 분야로 보면 우리가 낮게 평가된 부분이 노사 협력이 119위, 계층 간의 이동이 109위, 또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109위, 또 채용이나 해고의 유연성이 76위, 또는 개방성이 70위, 또 이런 글로벌 시대에서 이민자를 대하는 관용이 85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개개인의 능력은 뛰어날지 몰라도 또 개개인의 능력을 그 키우는 교육은 어떨지 몰라도 그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그 개인들이 능력을 발휘하는데 상당히 뒤떨어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특히 이게 문제라고 보는 게 코로나를 맞아서 코로나라는 위기를 이렇게 겪으면서 사실은 인사 시스템이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일을 중심으로 뭐든지 보는 게 아니라 그 외적인 것들을 많이 평가를 하고 있죠. 실제 인사청문회만 봐도 저는 의구심을 갖는 게 이게 국가를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건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이렇게 우위에 있는 사람을 뽑는 건지 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범법자는 뽑으면 안 되겠지만 발탁하면 안 되겠지만 도덕은 사실은 개인에 맡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택이 두 개 있다고 그래서 장관이나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정무직의 자리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세계적으로 웃음거리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세계가 경쟁하는 시대에서 사실은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자리자리에 발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지금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는 새로 된 대통령도 미국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자리에 오르지 못할 사람들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종 루머와 스캔들 또는 탈세 혐의 또 자녀들의 마약, 불륜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게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특히 많은 나라에서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중심에 보는 것이 도덕이 아니라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지금 너무나 이렇게
도덕적인 데 관점이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일을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스템 자체가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코로나를 맞아서 제가 보는 거는 우리가 매니저를 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보면 조직 안에서 매니저를 해야 되는 게 각각이 맡은 일에 대해서 매니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잘 매니지할 수 있는 체계가 안 갖춰져 있고 그 일종의 인사 시스템인데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사람을 관리하려고 그러죠. 사람을 관리해서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걸 사람을 모니터링하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고 또 그것도 또 힘드니까 시간을 매니지합니다. 이 사람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했는지, 하루에 몇 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었는지, 이제 이거는 전근대적이죠.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생산적인 일을 했냐, 이렇게 생산 기반의 일을 하는 시스템에서 적용하는 거를 아직도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를 맞아서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집에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재택을 시키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들이 맡고 있는 일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또 일에 대해서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고 그 평가에 따라서 성과를 매길 수 있고 그런 종합적인 인사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아, 시, 아주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구 사회는 그동안에 이런 시스템이 비교적 잘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를 맞아서 재택근무를 해도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겁니다. 이게 이 사무실에서 온사이트 근무를 하나 오프사이트를 근무하나 별 차이가 없이 이미 기존에 그 온오프로 일을 할 수 있는 걸 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임팩트가 덜하다. 오히려 아예 차제에 재택근무를 기본 스타일로 워크 스타일로 하겠다는 발표들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체계를 빨리 바꿔야지 그냥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재택근무를 한다라고만 천명하는 거로는 국가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인사혁신처라는 거를 만들 때 이게 사람이 어, 인사가 만사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그 부처의 장을 민간에서 발탁하는 걸 보고서 제대로 보고 있다. 해야 될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봤는데 물론 저 정부가 바뀌어서 등한시되기도 했지만 애초에 인사혁신처의 소관 업무를 쭉 들여다보면 그 기존에 분리되기 전에 어, 행정안전부에 속해 있을 때에 가지고 있던 일을 그대로 소관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면 이 부처를 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의아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그런 부처를 만들었어도 철학적으로 우리 사회의 인사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이런 혁신 의지가 좀 적지 않는가. 특히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서 지난 정부에서 했던 그런 관점이 사그러졌으니까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국가가 개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게 프로야구나 프로스포츠 구단처럼 돼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발탁하고 키우고 또 발탁해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하고 그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체제.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한 거를 평가를 하고 그거를 적절한 보상을 하고 이런 저는 항상 그 인사 시스템이 프로 구단, 스포츠 구단 같이 되는 시스템으로 빨리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 시간을 하거나 사람을 관리하지 않고 이 일을 관리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 일을 시간은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력은 자꾸 떨어지고 또는 시간당 생산성도 낮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정부의 그 방향도 보면 이렇게 경쟁을 도외시하는 그런 것도 사람을 이렇게 매니지하는데 또는 일을 매니지하는데 굉장히 문제지만 또는 지난 정부처럼 어설프게 접근해서 혁신하겠다고 한 것도 사실은 문제였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 하루가 빠르게 인사 혁신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래야지 국가가 한 단계 어, 올라갈 수 있고 또는 다른 나라에서 평가할 때 아, 저기 인적 자원이 경쟁력이 없다 이런 소리를 안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